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해 주시죠. 야, 이게 11분에 이걸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거 아까 일부에 달러 채권 해드렸어요. 그 지지저항 참고하시고 요거 부연 설명이니까 보세요.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달러 채권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일부 설명 플러스 둘 다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면 지수 강세, 종목 강세.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무슨 말이냐면 달러는 내려오는데 채권이 올라가거나, 그죠? 채권이 내려가는데 달러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도 왔다 갔다, 종목도 왔다 갔다. 둘 다 올라가는 흐름. 달러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 약세, 종목 약세.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놓고 시장 대응을 하면 천하무적이 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시간 되면 환율도 해줄 건데 지금은 다음 주 전략이 우선이니까 다음 주 전략을 얘기할 거예요. 얘도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도 시간 되면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시간 안 될 게 뻔하니까 어쨌든 좌우당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중 확대, 관망, 추가 매수, 비중 축소하는 구간만 캐치를 하면 여러분들 돈 버는데 지장 없고 주식 투자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 다음 주 전략인데 이게 지금 13일 다음 주 시장 전략이에요. 요거거든요. 보면 이번 주도 결국은 양시장 반등이 나왔다. 이번 주 결국은 양시장 반등이라는 얘기는 지난주에 반등을 전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스닥과 거래소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보세요. 거래소는 중기 하락 끝자락 변곡점에 다가오고 있고, 지난주 기준에 이런 설명이 디테일한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지난주 기준에 하루 5일, 9에서 11일. 이게 중기 하락 끝자락 변곡점이라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중기 하락 끝자락 변곡점인데 코스닥은 조정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반등의 핵심은 반도체, 가장 매력적인 주도주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아직도 추세가 약하고, 2차 전지가 추세가 약하다라는 얘기가 9월 15일 전략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제약 등이 나중에 순환매가 나왔고, 그러니까 먼저 반도체가 올랐고, 반도체가 약간 비리비리할 때 2차 전지가 이틀 동안 폭등을 했어요. 2차 전지가 이틀 동안 폭등을 할 때 인공지능하고 제약 등도 같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제 CPI가 나오고 오늘 지수가 조정받는 타이밍에 2차 전지는 약했는데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특히 반도체는 오늘 핵심주 6개나 아까 코리아 서키트처럼 급등하는 주식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쪽도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로봇 관련주에 뉴로메카인가요? 뉴로메카도 오늘 장중에 급등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전쟁 관련주는 나는 얘기 안 하니까 빼버리고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개별주도 되게 많은데 이것도 뺀 겁니다. 오늘장 대표적으로 물가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나 이런 쪽도 움직임이 되게 좋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좋게 움직이는 주식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그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좋게 움직임이 나오는 주식이 많은 게 오히려 2차 전지에는 불리하다는 얘기도 계속 해줬죠. 그게 아직은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주 기준이에요. 지난주 기준에 9에서 11일이니까 5일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일자를 빼면 돼요. 일단 시간 되면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약한 것도 시간 없으니까 빼버리고 아까 달러 채권 분석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아까 굳이 왜 해준 거냐면 이 달러 채권 환율 등의 이 외환 변수는 11월 FOMC 때까지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플러스 여러분 달러 채권 환율 플러스 주도주들의 어떤 가이드라인 플러스입니다. 이제 플러스
다음 주서부터 날짜별로 경제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만 나오지 않으면 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는 눌릴 수 있어요. 눌리고 다시 간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 11월 FOMC 때까지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상존하는 박스권장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멘트가 다음 주 시장 전략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를 쉽게 캐치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참고 삼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이게 중기예요. 중기 주추세가 깨진 중기 하락장, 중기 조정장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지 저항은 보실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시장 반등 우세 전망 주는 대본입니다, 이거. 종합은 320이었어요. 331에서 333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높은 거 얘기해줬죠? 이번 주에 선물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그날 이후에 330.6까지 왔습니다. 퍼펙트하죠, 여러분? 오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수 분석해주면. 저 얘기는 주식시장 최저점 근처에서 음봉나는 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전략들, 그게 진짜 엄청난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수가 반등을 준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가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어떤 그 실력,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눌리겠죠? 눌릴 때 이 저점을 깰 거였으면 이렇게 세게 반등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종합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는 남아있으나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태의 가장 강력한 저항권에서 살짝 눌린 거예요. 그리고 일자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게 알고 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걸 다 삭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33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리는 열려 있으나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지금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밀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깨질 흐름은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 지지를 받으면 요게 323 플러스 마이너스, 밀려도 323 플러스 마이너스나 320이 지지의 역할이니까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도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럴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7일에서 4일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7일에서 4일이냐? 12에서 5일이면 7일. 그 다음에 단기 변곡이 9에서 13변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잘 모를 겁니다. 5가 9가 되려면 4. 그래서 7일에서 4일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려고 하는 게 강하다는 얘기한 거고, 그렇게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저항권에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비중이 많거나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하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다시 되밀리고 도는 시점에서 다시 비중을 늘리고, 요게 이제 시장과 함께하는 대응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스타일이 중장기 스타일이다. 그러면 지금은 중기 하락의 변곡점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조금 더 기다리고 나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오면서 종합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줄어들면 거기서 비중을 줄였다가
눌릴 때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시장 대응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조종을 받는다. 여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323에서 329군이 매수를 하려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할 때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변동성 시장이 지나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1선이 밑으로 깔리면 혹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가 밀리거나 채권이 밀리거나 환율이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환율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한 방송은 다 전략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환율이 1350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환율이 1350에 있을 때 지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싶은데 이걸 요점으로 얘기해 주면 지수는 올라가고 싶은데 외환 변수가 안 받쳐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외환 변수가 받쳐주면 지수가 21선에서 61선을 세게 뚫고 갈 거예요. 아까 일부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환 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상단이 여기에 딱 막혀 있으니까 이쪽 어딘가에서 눌릴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략은 반도체가 우선이에요. 반도체가 추세가 좋고 2차 전지는 낙폭과되고 아까 포스코 질문하신 분처럼 기본 물량을 갖고 있는데 더 사고 싶으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사고 기본 물량이 없으면 다음 주에 그냥 더 사버리고 기본 물량만큼은 그렇게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제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죠? 예. 그런 종목들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분명히 틀림없이 다다음 주쯤이나 이제 11월 달 쪽에 가면 시청자가 알아서 늘어날 겁니다. 이것도 맞나 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